안녕하세요. MPATV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토지를 매수해서 집을 지으려고 경계 측량을 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 인접한 토지의 담이나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해가지고 그 담이나 건물 소유자한테 가서 이거 침범했으니까 좀 철거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경우, 건물이나 담의 소유자가 내가 오랫동안 소유했으니까 이제는 이 땅 내 땅이다 라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득시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게요. 네. 정말 내 땅이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내가 쓰면 진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네. 게 아니라 민법 제245조, 네. 245조에는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인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결국 20년간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됩니다. 소유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평온은 폭력이나 강압에 의하지 않고 평화롭게 평화롭게 점유하고, 공연이라는 공공연, 그러니까 쉽게 숨기지 않고 내가 네. 드러내고 점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라는 이 부분일 겁니다. 통상 자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걸 의미하고 타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의미한다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이런 네. 말들이 나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네. 보시죠. 그 매수인, 전세권자, 임차권자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자주점유일까요? 아니면 타주점유일까요? 임차권자, 전세권자 각각 자주점유 또는 타주점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걸까요? 전세권자는 타주 점유일 거고 네. 그래서 매수인께서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니까 소유 점유이시겠죠?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우 자주점유라고 보시면 자주 돼요. 점유. 임차권자나 전세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부동산을 점유해서 사용 이용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주점유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소유와 타주.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아무리 오랜 기간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네. 타주점유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그 건물에 한 30년 거주했다고 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취득시효 부분 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주장을 하려면 다른 사람 땅이지만 내가 오랜 기간 점유했으니 이게 내 땅이야 라고 하려면 어떤 증명들을 이제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그 증명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면 한번 민법 제 197조 제1항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여기서도 선의, 평온, 예. 공연이 나오네요. 197조 제1항을 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고 보고 있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하는 경우 결국에는 20년간의 요건만 추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간의 부동산 점유 사실을 일단 취득시효를 주장하시는 분은 이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20년간 부동산 점유 사실만 주장을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 땅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경우라면 네. 침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자주점유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소송에서는 20년간의 부동산 점유 사실만을 주장하면 될 걸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아까 법에서 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한다라고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렇게 봐주겠지만 다른 증명이 있다라면 다른 증명이 있다라면 그거는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가보시면은 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자주 점유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입증할 것을 촉구하고 그 취득시효를 부인하는 상대방은
이거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시효 소송에서의 두 가지 중요 쟁점은 자주점유인지 여부와 20년간의 부동산 점유 사실 입증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주점유와 네. 20년간 점유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자주점유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판례를 보시면 매매 대지가 있는데 그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당한 면적이요? 예, 상당한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그 매수인은 이게 내 땅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즉 타주점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이라는 게 용어가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상당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소유한 면적하고 침범한 면적을 비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판례 사안을 보면 공부상 면적이 228제곱미터예요. 근데 실제 점유 토지는 27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한 18.4%가 더 많은 거죠. 이런 경우에는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상당히 침범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경미한 침범이다. 예, 이렇게 경미한 보는 거예요? 침범이다라고 봐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예는 공부상 면적이 162제곱미터였어요. 네. 근데 실제 점유한 거는 202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침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하기에 타주점유라고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초과하였다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수치로 정해져 있는 건 없을까요? 예, 이건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사안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을 초과했는지를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판례는 한 20% 자기의 땅에 20% 이상의 면적을 침범했다라면은 이 부분은 타주점유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20%면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보통의 판례들이 20% 정도이면 타주점유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또 다른 사례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의뢰인의 땅에 다른 사람 주택이 침범해서 건축된 사실이 확인된 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건물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침범했는지를 이제 측량 감정을 했거든요. 상당한에 이제 해당하는 거네요. 측량 감정을 해보니까 상대방 건물이 등기부상 면적은 59.23제곱미터였어요. 근데 이 상대방이 의뢰인 땅을 침범한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약 50제곱미터 가까이 됐습니다. 59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침범 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요? 예. 이 부분은 딱 봐도 상당히 침범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 역시 이 부분을 타주점유로 봐가지고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침범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침범을 했네요. 예. 그러면 이런 면적 기준 말고도 다른 기준들이 또 있을까요? 판례는 침범한 면적뿐만 아니라 침범 부분의 형상, 위치, 현실의 경계 유무 이런 부분을 참조하고 또 점유를 언제 어떤 식으로 개시하게 됐느냐, 매매냐, 증여냐 이런 개시 원인도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침범한 사람의 담장이 주변 다른 이웃들의 담장이나 건물에 비해서 유난히 튀어나왔다. 판례는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정을 알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에 해당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이나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20년간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20년간의 점유 이 부분도 판단의 기준이 좀 있나요? 보통 점유 개시의 기산점은 의미로 이제 선택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해서 그때로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점유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2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현실적이라는 단어가 이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제 이랬는데 소유권 취득으로 하면 명확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침범한 건물의 소유자가 20년 동안 점유를 못하면 그러면 취득시효는 안 되는 건가요?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라면 자기의 점유뿐만 아니라 전 점유자의 점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점유했던 그 기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점유자 그러면 그 전에 소유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만약 샀다라고 네. 하면은 전 소유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소유자의 점유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럼 거. 그때부터 결국은 소급해서 쭉 예. 계산을 해서 20년. 예, 맞습니다. 만약에 네. 소유권을 취득한 지 12년이 됐는데 전 소유자는 9년 동안 소유자였던 거예요. 합해서 그럼 21년이 21년이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취득 시효가 인정이 되면 예. 그러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의 기간은 아까 20년, 최소 네. 20년이 돼야 되는데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예, 민법을 보시면 취득 시효가 되면 이 점유자가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본다. 따라서 점유자는 현재 소유자에게 나 취득 시효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달라고 하여야 하고 네. 이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이루어져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말이냐? 어려워요. 다시. 만약에 제가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땅의 소유자 A에게 내가 점유 취득 시효 완성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A에게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사이 A가 B에게 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B에게는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A로 끝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이처럼 그 점유 취득 시효는 이외에도 좀 복잡한 쟁점들이 더 많아요. 오늘은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두시고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이게 도심에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에 예전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측량을 예전엔 안 하고 그냥 지었어요. 도심지는 최근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측량 막상 딱 들어가면 아까 경미한 침범들이 담장 침범들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입증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분쟁 사례가 워낙 많이 나와서 특히 도심지 안에 분쟁 사례가 많이 나와서 변호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